당사자인 검찰 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뭐 전체적으로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뭐 부글부글 끓고 대검까지도 결사반대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김호수 이 사람은 검찰총장 전에 또 사표를 쓱 냈다가 문재인이가 반려하니까 뭔 척하고 또 그걸 또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내기는 냈어요. 다시 22일 날 중재안이 합의가 되니까. 그런데 이 검찰 내에서는 김호수가 그 중재안 내용을 박병석이하고도 만나고 그랬으니까 다 듣고 알면서 그 중재안에 방조 내지는 동의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은요,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과거 행태를 먼저 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걸 보고 이게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냐냐, 이걸 이게 판단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김호수나 그다음에 이성윤이나 김관정이나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진작 물러났어야죠. 김호수가 이게 오수 아닙니까? 오염된 물이 갑자기 깨끗한 생수가 됩니까? 안 되죠. 생수 내려고 노력을 하고. 오염된 물이 어떻게 깨끗한 생수로 바뀝니까? 그 다음에 김호수가 원균처럼 간신배 하다가 갑자기 필사적생 뭐쩌고 이순신 말만 하면 원균이 이순신 됩니까? 이 간신배들, 이 사람들에게 반성하고 진작 물러났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검찰도 깨끗하게 정말 이게 검사다운 검사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주장을 했어야죠. 대표적으로 이복형 검사 있잖아요. 공인회의소 하면서 사법고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경제 수사의 거의 뭐 1인자 아닙니까? 이런 이게 이복현 부장검사라든지 제대로 이게 수사했던 뭐 이두봉, 탈원전 이런 게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글도 많이 썼던 만 이원석 제주지검장 있잖아요. 이번에 칼럼도 많이 썼는데 이런 이게 검사들을 진짜 이게 검사다운 검사, 바로 이게 국민의 검사,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국민 여론을 설득하고 움직이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김호수가 어디 가서 뭐 떠들어봤자 날마다 말도 바뀌고 또 이게 떠드는 말하고 행동이 틀리잖아요. 아니, 그리고 누가 그 사람 말이라든가 행동을 신뢰를 하냐고요. 거기는 어차피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또 민주당과도 맥이 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수뇌부는 자꾸 오락가락 사표를 했다가 또 이게 문재인 만나가지고 등 좀 치주니까 또 이게 번복했다가 또 이제 합의하니까 사표를 했다가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이거죠. 저는 수뇌부는 당연히 사퇴하고 제대로 된 검사들, 국민의 검사들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제대로 그 검사들도 제대로 그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내에서는 뭐 김호수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불만도 아주 비등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랄까 배신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사태를 이렇게 방관해도 되느냐.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믿는 구석이 그도 윤석열 당선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특히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기소와 수사를 융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설마 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을 이렇게 빈 껍데기만 남게 놔두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 권성도이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좀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뭐 일부에서요. 일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그럼 여기 윤석열 당선인 이제 그 특수부 주로 특수통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특수부만 했기 때문에 혹시 특수부 검사들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보내고 우리는 이게 뭐 그냥 낙동강원처럼 이게 버리는 게 아닌가.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특수부 검사가 다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그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고요. 검사들도
전선을 이게 좁혀야 됩니다. 검사들도 이게 윤석열 당선인 공개가면 안 되고 예. 지금 이게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처한 환경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당선인 신분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어떻게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이 밀어붙이는 거는 민주당이고 예. 그 중에도 이게 철험회입니다. 철험회. 처럼에요. 가장 심각한 게 그 범죄 단체 조직죄로 이게 처벌해야 될 철험회 있잖아. 한 6명 되는데 이름도 이게 자기들도 부끄러운지 다 명단도 공개 안 해. 한 16명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게 그 비밀 무슨 결사적 같고 비밀 범죄 단체 조직이라 봐야죠. 조국 무슨 옹호 그런 옹이 단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철험회나 민주당 쪽에 타겟을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하고 국민들하고 손을 잡고 검찰도 이게 국민을 위해서 개혁해 나가는 이 자세가 필요하지 이쪽 저쪽 이게 다 공격해서는 그럼 검찰도 이게 어렵거든요. 자중질환이 그러니까 나죠. 저는 이제 검찰 조직도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짜 이게 겸허하게 한번 자신들 돌아보면서 자신들도 이게 뼈를 깎는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렇게 설득하는 이런 되게 과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 박은정, 이문정이라고 양은정으로 유명한 사람 이문정 지금 법무부 감찰 담당관 아닙니까? 과연 우리 검찰 조직에 자정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에 서민들 고통받을 때, 인권 침해받을 때, 자기들 비리 감출 때 이런 때는 딱 침묵하고 이제 좀 기득권 뺏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서는 게 옳은 것이냐. 우선 자성이 먼저다. 이렇게 딱 치고 나왔네요. 말이 옳은 말 아닙니까? 근데요. 근데 이게 그 옳은 말도 누구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옳은 말도 이게 옛날에 그 유시민 있잖아. 예. 유시민도 이게 옳은 말도 진짜 싸가지 없이 한다. 이런 게 비판이 있었는데요. 임원정이나 이게 박은정이가 지금 자기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자기들에게 권력에 진짜 그런 충견, 애완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이렇게 한명숙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복권시키려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런 게 박은정이나 임원정 이런 사람들이 말은 기다마 그건 들을 가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제가 보는 거는 검찰도 이게 그 혹시 이게 그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 사이에 어떤 이게 그 균형을 잃은 적은 없는지 또는 이게 법불악이 법은 귀한 자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이게 그 한비자가 말한 법불악귀거든요. 이런 게 혹시 이게 권력자한테 구분 적은 없는지 이런 걸 이게 좀 자성해야 되는 거지. 뭐 임원정이나 박은정이는 그는 제가 보기 평소 행태를 보면 검사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범죄자고 완전히 그 뭐 똘뭐다. 또 뭐다. 또 뭐 있잖아요. 이 정도로 이게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게 정상인 아니라 보면 돼요. 홍준표 의원은 그래도 검사, 모래시계 검사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참 유영아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꺾고 대구시장 후보 또 거머쥐었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본인도 지난번 그 성완종 그 수사 때 2년간이나 시달렸다.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 이 검사들이 정치 수사에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그렇게 해온 그 결과 자업자득이 지금 이 검수완박이다. 물론 본인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쓴소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도요. 홍준표도 이게 권성동이하고 똑같아요. 권성동이도 이게 며칠 전에는 검수완박이 천인공노한다더니 자기가 야합해버렸잖아요. 예. 근데 홍준표도 얼마 전에는요. 얼마 전에는 이게 검수완박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주당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게 야합을 해오니까 권성동이가 갑자기 이게 뭐 검찰을 공격하는 친정을 때리는 그러면 이게 홍준표가 뭐 결과적으로 무죄 받았으니까 무죄는 무죄지만 그러면 이게 그런 걸 아예 수사도 안 하고 근데 덮어야 됩니까? 하급심에서는 이게 유죄가 나온 거예요. 예. 솔직히 홍준표가 돈 받느냐 안 받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니까 그냥 무죄죠. 예. 따라서 저는 권성동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에게 검찰 수사에 시달릴 때에서 검찰에게 욕하면 그러면 이게 앞으로 권성동이나 홍준표 같은
국회의원들 그 물급은 수사를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야 됩니까? 전혀 수사하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황운하가 그랬어요. 황운하 있잖아. 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야 경찰 수사권하고 기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나에게 기소 안 됐을 것이다. 이게 그 황운하가 한 말이 됩니까? 자기가 이게 기소 안 되는 게 정의입니까? 그게 사법 정의냐고요. 자기가 이게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게 기소가 되는 게 정의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범죄자들 또는 이게 수사받은 사람들이 검찰을 공격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에요. 도둑놈이 포졸의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오히려 포졸을 공격하는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김호수 총장과 고검장들 수뇌부들이 다 사퇴를 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휘부가 공백 상태인데 현 상황에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진행돼 왔던 권력비리 수사에 대해서 뭐 의혹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열심히 할 까닭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박성진 대검차장이 총장 권한대행 역할 비슷하게 그게 뭐 공식적인 거로 누가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까? 지검장들이라든가 또 일선 검사들이 지난번에는 쭉 1년에 뭐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이 검수완박 합의 이전에 여론전 차원에서 아주 전국적인 회의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뭐 일괄 사퇴를 한다든가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양론이 있는 것 같고 우선 뭐 아직은 국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문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일각에서는 아주 강하게 지검장이고 뭐 일선 이 부장검사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들까지 다 사퇴를 하자 뭐 이런 주장들도 엇갈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검찰도요. 검찰도 이게 좀 수단이 제한적인 건 사실이에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저는 뭐 사표 낸다. 이런 게 조국이가 옛날에 떠들었잖아요. 사표 다 내면 이게 다 수리하면 되지.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떠든 적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검찰도 뭐 어느 정도 이게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게 대국민 여론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이 저는 수뇌부는 이제 사퇴하는 게 맞고요. 검사장까지도 이게 사퇴 뭐 한다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평검사까지 저는 다 사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보다는 이게 저는 어떤 검찰도 이제 평검사든 부장검사든 이렇게 대표 처리 좀 만들어서 예. 입법이라든지 좀 이게 국민한테 여론전에 좀 나서는 이걸 가지고 이런 게 대응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국민들도 뭐 이게 검사가 뭐 성명서만 내면 야 이게 조직 이기주의 아니야? 또는 이게 뭐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무조건 할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이게 검사다운 검사들의 충정언이 호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국민들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검사들 다 하면 자기 조직 이기주의로 볼 게 아니고 정말 그 충정 있잖아요. 진짜 제가 제대로 된 검사들 있잖아요. 제가 이게 변호사 하면서 가보면 야, 저도 이게 미안할 정도로 저는 돈을 받고 변호하잖아. 근데 이 검사들은 박봉에 돈을 안 받는데 새벽까지 저보다 훨씬 열심히 수사하고 주말도 없이 이런 이게 수사검사들이 많았어요. 네. 이분들이 전부 이게 지방으로 자천돼 가지고 수사부서에서 배제돼 있잖아. 따라서 저는 이런 이게 검찰에 우리가 국민들도 좀 애정을 가지고 한번 이게 충정 어린 목소리도 한번 귀담아 듣는 이런 자세가 우리도 필요하고 검찰도 무조건 이게 막 그냥 집단 항명 사표 이런 것보다는 좀 이게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이게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게 자세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뭐 이 검사가 한 2,200명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 수사관들 일반 행정직까지를 포함하면은 지금 검찰 인력이 한 10,000명이 약간 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검수 안박이든 검수 단박이든 단박 해봤자 뭐 한 4개월 남는 거고 길어봤자 1년 6개월 아닙니까? 공수청, 중수청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 인력들을 어떻게 또 정리를 할 것인지 공무원들인데 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입지가 흔들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다들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있잖아요. 예. 신분이.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이 뭐 청이 하나 신설된다 해서 그 중에 검사들 몇 명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도 이게 몇 명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못 가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신분은 보장되니까 기소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이게 그 한 명이 할 수 있는 걸 그냥 10명이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검사는 지금도 이게 출근 도장만 찍고 놀고 있는 거예요. 수사관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뭐 기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에게 중대범죄수사청에 받을 수 있는 게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전국에 지금 그 공간이라든지 인적 물적 시설이 엄청나잖아요.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청이 수사를 하고 굳이 기소를 불리하려면 공소청을 하나 만들어서 독립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아예 검찰이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니 검찰을 완전히 분해시켜버리고 그러면 이 중대범죄수사청 만들면 또 이게 일부 검사도 오지만 또 변호사들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또 민변 변호사들이 확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앞으로 이게 과연 이 검찰 10,000명, 그 다음에 그 물적 모든 지방에 가면 검찰청 건물들이 다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누가 쓸 건지, 이 건물은 놀리는 건지, 이런 이게 실무적인 문제가 한두 개도 아닌 아주 이게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겹쳐 있는데 이제 신정권이 이번 최근에 이렇게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과정에 보면은 좀 내부적인 조율이랄까 또 어떻게 좀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좀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이런저런 문제들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지만 그런 시행착오들을 아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이번 이 검수완박 중재안의 합의 결과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결론적으로요. 제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검수완박되면 부패한 공직자 외에는요. 국민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이번에 선거 범죄 수사 없애면 그럼 이게 불법 선거하는 공직자만 좋은 거죠. 이게 국민한테 뭐가 좋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직자 범죄도 마찬가지고 부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형 참사 방위산업 경제 뭐든지 이게 국민한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부패한 공직자에게 판쳐버리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게 부패 주수가 상당히 낮은데 이미 부패 뇌물 받은 공직자 수사하는 거 봤습니까? 벌써 이게 재작년에 2,500명 하다가 작년에 1,500명으로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부패 공화국이 되면 그 피해는 이게 국민이 보는 거예요. 따라서는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제대로 이게 그 언론이라든지 제대로 이게 분석해서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막아낼 수 있다. 모든 양심적인 세력과 힘을 합치면 처음에 10몇 명 이 범죄단체 조직이 주도하는 이런 게 입법 쿠데타 이걸 국민의 힘으로 저는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 입법 쿠데타를 막아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많이 분개하시는 우리 시청자라든가 국민들이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코앞에 닥친 6.1 지방선거에서 선택 또한 현명해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